네이버 블로그 하지 마세요. 부업하려고 알아보다 보면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게 네이버 블로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부업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추천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네이버 블로그로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유튜브에만 검색해봐도 네이버 블로그로 돈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데 무슨 소리냐 하시겠죠? 왜 네이버 블로그로 돈을 못 버는지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는 네이버 블로그로 누가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로 돈을 벌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네이버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애드포스트, 두 번째는 체험단이나 협찬, 세 번째는 원고료, 네 번째는 블로그 대신 운영하는 것, 다섯 번째는 본인 사업체 홍보예요. 첫 번째로 애드포스트를 먼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네이버 블로그 글 중간중간에 광고가 삽입되어 있죠? 이게 애드포스트예요. 애드포스트는 노출수에 따라 받는 건지 클릭수에 따라 받는 건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제가 부업을 하고 있는 워드프레스나 티스토리에도 포스팅 중간중간에 광고가 있어요. 그거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받는 거고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설명하자면 광고를 올리고 광고비를 받는 거죠. 상위 1% 블로거 분들은 이 애드포스트로만 수백만 원을 벌고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1방문자 수십만 명이 되어도 하루 10만 원 넘기 힘들어요. 처음 시작해서 애드포스트로 커피 한 잔을 사 먹기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체험단이나 협찬이 있었죠. 가장 흔하게는 맛집 카페부터 화장품, 미용실, 마사지 등 다양한 제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것을 뜻해요. 그 대가로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거고요. 맛집에 가서 돈 내지 않고 식사를 한 후에 그 대가로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화장품이라면 화장품을 협찬받고 화장품에 대한 후기를 블로그에 올리는 거고요. 잘 이용하면 정말 쏠쏠해요. 제가 써야 할 돈을 아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제 기준으로 돈을 아낀다는 개념이지 돈을 번다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네이버 블로그로 이만큼 벌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유튜브를 보면 체험단으로 받은 금액만 수백만 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미용실에서 펌이나 염색하는 게 20-30만 원인데 그걸 아꼈다. 그러니 그만큼 번 셈이다 라고 하면서 수익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돈을 벌고 싶었지 돈을 아끼고 싶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는 그만두었어요.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체험단으로 외식비도 줄이고 데이트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식당이나 카페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여행 다니면서 숙박을 제공받기도 했었는데 사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상 장점은 부풀려서 크게 쓰게 되고 단점은 언급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협찬받다 보니까 이런 현타가 와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세 번째, 원고료예요. 원고료가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쉽게 얘기하면 돈 받고 글 써주는 거예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포스팅을 해주고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의 원고료를 받는 거죠. 하지만 이건 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블로거가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점은 영향력이 있는 블로거가 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3가지 이유만 해도 네이버 블로그로 돈을 벌기는 정말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는 아무나 쓸 수 있을 만큼 편하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정말 낮아요. 당장 초등학생이나 50대, 60대인 분들도 쉽게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은 정말 치열한 편이에요. 네이버가 우리나라 최대의 포털 사이트다 보니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검색한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힘든 구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업 블로거로서 월급을 받는 정도까지 가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이랍니다. 그러면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네이버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이버 블로그를 대신 운영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체를 홍보하는 홍보용 블로그를 운영하는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를 대신 운영해 주는 것은 이제 막 부업으로 시작한 초보 블로거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두 번째, 사업체를 홍보하는 블로그에 대해서는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에서 네일샵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네이버에 아현동 네일샵으로 검색하는 사람들을 내 고객으로 데리고 와야 하잖아요. 그렇게 키워드를 여러 개 잡아서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글을 본 사람들이 내 사업체를 찾아와서 거기에서 수익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게 사업체 홍보용 블로그랍니다. 위 예시처럼 네일샵 같은 본인만의 사업체가 있다면 블로그로 고객을 모아서 내 사업체에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 수익은
정말 높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네이버 블로그를 무조건 하라고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저처럼 디지털 노마드로 그냥 살고 싶은 분들은 사업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수익으로 이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추천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분들께는 네이버 블로그를 추천해 드릴 만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블로그를 아예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두 번째, 블로그 자체의 재미를 아직까지는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요. 블로그가 처음이라면 아무래도 워드프레스 같이 글쓰기 시작하는 그 단계부터 막히는 블로그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네이버 블로그에서 시작해봐도 좋다고 생각해요. 글쓰기 툴이 너무 쉽게 잘 되어 있으니 글쓰기에 대한 습관 들이기 딱 그 용도로만요. 그리고 또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께도 네이버 블로그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글 애드센스를 받기 전이나 받은 후에도 0.2달러, 0.3달러 그렇게 적은 수익이 계속되고 있는 분들이요. 재미가 없으면은 사실 금방 포기하게 되거든요. 네이버 블로그는 일 방문자가 100명이 되지 않아도 체험단이나 협찬 같은 거를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미를 느끼게 되고 그게 블로그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블로그는 제가 필요한 제품들을 받아서 사용하거나 여행 갈 때 좋은 숙소, 식당, 카페 등을 협찬받고 싶을 때 사용하고 있고요. 수익화를 위해서는 다른 부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위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티스토리 블로그, 워드프레스 블로그예요. 그리고 그 블로그에 쿠팡 파트너스 글도 써서 제휴 마케팅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답니다. 현재 정리 중이긴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제가 처음 부업을 시작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티스토리 블로그예요. 카카오와 다음이 합쳐지면서 티스토리 블로그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티스토리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티스토리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티스토리에서 자체 광고를 단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티스토리 블로그를 떠났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수익이 눈에 띄게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글 쓰는 거에 비해서 수익이 꽤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티스토리 블로그를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요. 티스토리 블로그로는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나기 전부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디노 엄마였습니다.